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연말 되니까 더 빠른 것 같은 건 제 착각일까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CPI도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FOMC도 발표가 되었는데, 큰 사건 없이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둘째 날에 사건 사고가 터졌네요. 어제 미국장이 FOMC 공개 이후 두 번째 날이었죠. 그런데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FOMC 해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 날에는 그래도 뭐 매파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연준이 내년에 5% 이상 금리를 올리면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시장은 또 깜짝 놀라서 쭉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걸 봤을 때 금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경기 침체 걱정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 나오지도 않았고, 점도표야 어차피 지금의 예상이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저녁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또 잘 지난다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늘 저녁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잘 보고 주말에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영향이 크다면은 오늘 우리나라도 급락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말 사이에 큰 걱정할 필요는, 오늘 미국이 또한 2~3% 빠지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발 뻗고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영국에서도 빅스텝을 밟았다는 소식. 사실 가장 상태가 매로인 건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도 0.5%나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3.5%까지 금리가 올랐으며 9차례 연속으로 총 3.4%나 올렸다고 하니까 제로에서 3.5까지 올라온 게 1년도 채 안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영국 시민들은 제로금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큰 혼란을 받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하이닉스는 또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 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4%나 급락하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총 실적도 적자로 예상되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과거를 봤을 때 분명 지금이 기회는 맞을 겁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10만 닉스 당연히 가 있겠죠. 그런데 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겠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12월에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네요. 삼성전자의 최근 10년간 12월의 흐름을 보면은 10번 중에 7번이 상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100%로 말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70% 확률로 연말에 오르는 걸 봤을 때 산타랠리 플러스 배당 기대감 등이 존재했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그 상황도 되게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반도체 상황도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만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특별 배당을 노리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지금 당장 12월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주도로 보통 오를 테니까 외국인 매수를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지금 가격은 59,100원인데 6만 전자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바이오노트 청약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바이오노트가 코스피 상장 채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증거금은 2천억이 모여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과연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최근 코로나 관련주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반짝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려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 올라줘야겠죠. 일단 SD 바이오 센서를 봤을 때 오늘은 급등하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 흐름이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이 안 나가니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2년간 둘도 없는 호황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폐업까지 하는 공인중개사가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11월 기준 작년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1360건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641건으로 반토막도 더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와중에 전세 거래는 조금 버티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밥은 먹고 살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거는 이게 1년, 2년, 3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엊그젠가요 우리가 IMF를 봤을 때 IMF가 한국 부동산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와중이라서 공인중개사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물론 모두가 또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그리고 올해 합격을 했다면은 그 전까지는 정말 호황이었지만, 그런데 바로 불황이 시작된 조금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켓몬 호빵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빵의 계절입니다. 마침 호빵을 사러 갔다가 포켓몬 호빵이 있다면은 당연히 사야겠죠. 너무 귀엽습니다. SPC가 포켓몬 호빵을 출시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무려 100만 개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PC가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성공을 해서 진짜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SPC 불매 운동은 이제 슬슬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또 케이크 아니겠습니까? 그 케이크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 결국은 한국에게 따라잡혔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아시아 경제 예측을 했는데 일본의 1인당 GDP가 올해는 대만에게 역전을 당하며 내년에는 드디어 한국에게 역전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한국이 대만까지 역전해 3국 중 1등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 라는 감격스러운 생각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저 기레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라마가 만들어진 배경이 정말 과거 아니겠습니까? 1세대 사업가들, 그 사업가들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신 산업의 역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을 했는지 그거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 드라마의 순기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때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분들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이런 날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언젠가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 악재를 당장 안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딱 2년만 지나면은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가지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말 너무 춥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장군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와중에 이번 주말에 온천 예약을 벌써 몇 개월 전에 잡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거 얼어 죽진 않겠죠? 지금 날씨를 보면은 온천물도 얼어서 나올 것 같은데 저 길이 죽지 않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다음 주 주중부터 다시 누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이 가장 또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영하 15도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항상 이불 안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충청, 제주에는 많은 눈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저 길이 또 당연히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펫푸드가 아니라 펫 영양제 시장이 빵빵 커지고 있다는 소식. 강아지가 먹는 영양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를 봐도 강아지 눈이 흰색으로 변하는 그거 뭔지 아시죠? 이거를 예방 및 치료하는 약 광고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의 반려동물에게 영양제 하나 사주는 그러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매출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무려 23%나 성장을 했고 저 길이 또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키운다면은 영양제 정도는 당연히 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아픈 것보다는 당연히 영양제 먹고 건강한 게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병원 한번 안 간다면은 금액적으로 봐도 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오메가3 그 다음에 종합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 아프려고 먹는 거니까요. 게다가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의 개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사료, 영양제 이러한 모든 산업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바이오노트 그 친구가 참여한다는 시장인 반려동물 진단키트 이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 마음대로 못 쓴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초보 운전 스티커가 규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일단 초보 운전자는 면허 받은 후 1년이라고 하며 이 초보 운전자는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를 제외한 우리는 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양보도 해줘야 되고 방어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고 하니까 사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들 중에서 초보 운전자가 끼어있는 그런 사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영미권 국가와 유럽 또한 일본도 이러한 초보 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서 지정하는 위치에 어느 기간 동안 붙이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규격화된 초보 운전 스티커를 정해진 곳에 붙여야 되는 법이 생길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봤을 때 일단 그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늦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뭐 거의 그런 건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붙여놨던 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보 운전이라고 적어놓는 게 아니라 초록색 새싹 있죠? 그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초보 운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머스크 주식도 팔았다. 매번 기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야 이거 지난번에 그때 다룬 뉴스 아냐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또 판 거 맞습니다. 이번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무려 2200만 주를 매도를 했으며 4조 7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버티겠죠. 쭉쭉쭉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돈나무 언니는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반대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팔고 대주주는 가격 방어를 위해서 내 주식 내가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반대로 머스크는 야 이래도 안 팔아 독하다 독해 라고 말하며 계속 팔고 있고 돈나무 언니는 진짜 테슬라의 미래를 확실하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관련 뉴스를 봤죠. 요즘 들어서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그냥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황이 부동산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예 가입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출시된 게 2009년인데 그 이후로 나타난 첫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하락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청약통장 금리는 겨우 2% 내외인 것도 문제겠죠. 사실상 인플레도 못 따라가는 그러한 통장인 것이라서 사람들의 불만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투세 드디어 2년 연기가 될 것으로 현재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여야가 금투세 부분은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인 증권 거래세는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 요건은 100억으로 상향을 했지만 10억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시장에 지금 현재 돌고 있으니까 아마도 연말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사이에 별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